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저번 53회차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저는 끝나지 못했는데 일단은 챔스랑 그 일반 해외 리그랑 바라보는 그 방향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항상 해보면서 느끼는데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별로 좋은 결과는 얻지 어땠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54회차를 좀 준비를 해보려 하는데 이번 회차는 좀 이상한 게 되게 많네요.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경기 울버햄튼 대 아스톤 빌라인데요. 일단 5승 4무 6패고 뭐 전적에 뭐 특이한 전적이 없어요. 뭐 데이터 보면요, 두 팀은 3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는데 현재 울버햄튼이 2연승을 거두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19-20년도 울버햄튼은 홈 2연무를 단 한 번밖에 안 해보지 못했는데 직전엔 무승부였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지금 현재 공격수가 부상인 이런 게 이제 존재하고요. 사실상 이 경기는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울버햄튼과 에스턴 빌라가 지금 현재 뭐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두 팀들이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이제 울버햄튼이 에스턴 빌라보다 지금 두 경기인가를 더 치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현재 2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어떻게 보면 뒤쳐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에스턴 빌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울버햄튼을 상대로 지금 현재 3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았고요. 저는 이거를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표율에서 50 몇 퍼센트 정도로 울버햄튼 쪽으로 이제 앞서 있어요. 분명 이건 에스턴 빌라 쪽으로 많이 몰릴 법한 경기인데도 일단은 울버햄튼 쪽으로 이렇게 몰렸다라는 이유가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울버햄튼 사이드로 무조건 갈 건데 초안은 승무입니다. 승무로 갈 거고, 이건 에스턴 빌라는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54.4%는 몰린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초하는 승무고요. 지금 현재 승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승무로 일단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렌시아 대 빌바오고요. 발렌시아가 홈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흐름에 있어서 발렌시아가 빌바오랑 비교했을 때 어떻냐라고 본다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들이고 두 팀 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원정의 빌바오가 지금 정배를 받고 있는데 이게 어 그냥 정배도 아니고 그냥 완전 정배예요. 2.17이라는 정배인데 사실 이 발렌시아 홈에서 이 정도의 전적으로 밀리고 있고 또 현재 흐름에서 뭔가 앞서 나가는 것도 없고 부상 현황을 찾아봐도 부상 현황에서 딱히 뭐 이렇게 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근데 원정에서 이렇게 정배를 받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배당으로 헤이크를 주는 건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지만 일단은 발렌시아 승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발렌시아 승보다는 무패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방향, 아니, 최종은 아니고 초반 방향은 무패인데 아마 최종 방향도 무패 쪽으로 바라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번 헤타페 대 세비야고요. 일단은 뭐 전적 같은 거 보시면 헤타페가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두 팀의 전적이 보면 무승부가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세비야 헤타페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 전적상에서 현재 직전에 2연승입니다. 그리고 19-20년도 세비야는 원정 4연승을 단 한 번밖에 해보지 못했습니다. 즉 이거는 둘 다 세비야의 승이 없다라는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뭐 부상 현황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상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핵심 수비수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겠는데 일단 저는 세비야 사이드를 무조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비야의 승이 없다라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나타내주고 있긴 한데 현재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 세비야가 훨씬 더 좋습니다. 헤타페보다는. 세비야가 글쎄요, 챔스에서 챔스도 이렇게 뛰고 왔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불리한 상태에서 지금 14위 헤타페를 만났을 때 분명히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헤타페 홈에서 헤타페가 세비야를 상대로 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헤타페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4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예측이 가능한 경기에 4배당 가까운 배당을 잘 가져가려 하진 않습니다. 근데 1.89라는 국내 배당을 받은 세비야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65.5%나 몰렸을 때는 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불안하거든요, 이 경기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50%대의 투표율을 받았으면 좀 많이 더 헷갈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65.5% 과반수가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세비야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네, 초안 방향은 네, 무패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이변이라고 생각을 딱히 안 하고 만약에 이변이라면 무승부로 네, 가져갈 것 같아요. 2.80. 근데 아마 단통 2.80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 맨유 대 맨시인데 사실 이 경기는 뭐 전적 같은 걸 떠나서 일단 저는 의외로 가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에 부임하고 나서 맨유를 상대로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비슷한 전적을 냈고요. 일단은 맨유는 역대 3연승이 단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그 흐름이라는 게 너무나 안 좋아요. 막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뭐 무리뉴 감독을 잡았어야 했다. 포그바 선수보다 무리뉴였다. 뭐 이런 네, 안 좋은 소식 이런 것도 네,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전 맨체스터 시티의 승으로밖에 잘 안 느껴지거든요. 제 머리론. 네. 맨유의 승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이 경기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경기입니다. 네.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맨체스터 시티의 승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4번입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패턴에서 승업다 패업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5번 경기 우에스카 대 알라베스입니다. 이거 우에스카는 지금 현재 1승도 없고요. 알라베스는 현재 9위에 링크가 되어 있네요. 오에스카는 이번 시즌 최악입니다. 거의 최악이고 제가 봤을 때는 강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패배보다는 무승부를 많이 기록하면서 네, 굉장히 아쉬운 경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에스카가 여기서 정배를 받았어요. 2.0이라는 정배를 받았는데 일단 알라베스와의 전적에 있어서 최근 5경기에서 5패입니다. 1승 5패 이거 중에 최근 5경기에서 5연패를 했어요. 근데 이제 OSK가 솔직히 좋아 보이는 게 딱히 없거든요. 이 경기에서. 네, 그냥 홈의 2점이라는 거밖에 없는데 오히려 알라베스가 더 좋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알라베스한테 투표율이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왜 이게 배당이 지금 현재 우에스카 쪽으로 2.0이라는 그런 배당을 주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로 판단을 일단 내리기보다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볼 거고요. 5번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아직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경기라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패턴 일단은 무겁다 패없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긴 했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겹칠 때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는 성향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6번 에버턴 대 첼시. 이 경기는 현재 에버턴이 그렇게 잘 나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네, 첼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에버턴은 그러고 있지 못해요. 첼시가 지금 토트넘과 이제 리버풀과 네, 우승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선두 레이스를 좀 달리고 있죠. 레스터 시티까지 합쳐가지고 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일단 에버턴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많이 꺾였어요. 근데 딱 봐도 일단 이거는 첼시로 굉장히 좀 유리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기거든요. 근데 에버턴 홈에서 첼시를 상대로 3연승이 없었다라는 전적과 에버턴이 19-20년도 홈 3연패가 없었다라는 이 전적, 승 없다, 패 없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좀 믿기에는 좀 힘든 그런 두 가지의 강한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그렇게 참고를 하려고 하진 않을 거고요. 부상 현황에 에버턴은 리카르디뉴 선수, 콜먼 이거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에흐 그리고 허더슨 오도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리카르디뉴 선수가 없는 게 에버턴한테 좀 이제 뼈 아픈데 그럴 것 같아요. 뼈 아플 것 같아요. 현 흐름에서는 첼시가 당연히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픽이 잘 가지 않아요. 예. 뭔가 이변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 왜냐면 국내 배당이 1.57이라는 배당을 줬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막 되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도 살짝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린 경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최종 방학 때 말씀을 드리고자 네, 그렇게 네,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현 흐름은 첼시가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에 7번 레알 마드리드 대 에이티 마드리드인데 이 전적을 보시면 일단은 에이티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 굉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많이 이겨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는 흐름이 그다지 좋지 못하죠. 그다지 좋지 못한데도 일단은 4등을 랭크하고 있고요. AT 마드리드 지금 1등입니다. 그리고 현 흐름에 있어서 보면요. 일단은 AT 마드리드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이 전적 때문에 그런지 AT 마드리드가 뭔가 이길 거다 라기보다 그냥 무승부가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예. 뭔가 AT 마드리드가 이기진 못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더 강해요. 예. 근데 이제 레알은 AT 마드리드 상대로 2연승을 한 적이 약 7년 정도 됐고요.
AT 마드리드는 19-20년도 원정 3연승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네, 이게 마치 AT 마드리드의 승을 배제해달라 뭐 이런 느낌을 네, 뭔가 이 데이터에서 뭔가 받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현 흐름은 당연히 레알 AT 마드리드지만 지금 레알 홈에서의 압도적인 그런 전적 때문에 그런지 손쉽게 픽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승부를 걸자면 전 이거를 단통으로 갈 건데 지금 저는 초반 방향을 네, AT의 승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알의 패죠.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패턴에서도 보시면 현재 저는 승패로 나눴는데 이 둘 중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AT 마드리드가 이길 거다라는 느낌이 왜 그렇게 잘 안 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등 팀인 AT 마드리드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네, 지금 이게 3등분 된 투표율이지만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저는 레알의 패를 일단 단통패를 생각은 하고 있다. 네,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8번 사우스햄튼 대 셰필드입니다. 이 경기도 굉장히 저는 좀 난감한 경기인데 일단은 사우스햄튼과 셰필드 딱 보시면 사우스햄튼이 무조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무조건 유리해 보이고 이번 시즌 셰필드는 말도 안 되게 너무 못해요. 네, 너무 못합니다 진짜로. 네, 지금 현재 6연패를 달리고 있고요. 현재 흐름만 본다면 무조건 사우스햄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적 같은 거는 별 이상이 없고 두 팀은 세 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우스햄튼의 2연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1등 투표율이 꽤나 2번 연속인가요? 네, 부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다시 봐봐야겠네요. 1등 투표율이 네 계속해서 지금 원래는 2번 연속으로도 부러지기 힘든 게 1등 투표율인데 지금 2번 아마 3번 연속으로 부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렇네요. 3번 연속 부러졌네요. 네 3번 연속 부러졌습니다. 이게 극히 드물어요. 원래 2번 연속 부러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지금 3번 연속으로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등 투표를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 8번에 이 데이터를 버릴 수가 없어서 일단 승은 바치되 네, 무 아니면 패를 바칠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 사우스햄튼이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경기다라는 거. 그리고 패턴에서 저는 여기 승업다도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절대 단통승으로 가져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방향은 일단 승무패로 예,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다음에 9번 소시에다드 대 에이바르입니다. 자, 이 경기 일단은 소시에다드 홈에서 에이바르한테 져본 적이 없네요. 뭐 이런 전적이 있고요. 소시에다드 19-20년도 홈에서 3연무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2연무기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좀 강하게 믿어서 승패 라인으로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단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부상 현황이 뭐 이래요. 근데 지금 현재 둘이 흐름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승부가 5연무란 말이죠. 예, 그만큼 지금 현재 승리를 많이 못 거두고 있습니다. 네, 유로파도 뛰고 왔겠다. 체력적으로 많이 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에이바르는 지금 현재 4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요. 네, 그리고 원정에서는 또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꽤. 근데 이제 소시에다드를 만나서 지금 현재 거의 해외 배당 6배당 가까운 배당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서는 단통승을 네,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 크리스탈 토트넘인데 사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토트넘, 네, 누가 봐도 토트넘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흐름에 있어서도 토트넘이 더 우세하고 뭐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뭐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런 네, 토트넘의 좋은 소식 팀 내 분위기가 너무 좋다. 현재 뭐 1등 할 수도 있다. 우승권을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손흥민, 케인에 대한 그런 월드 클래스 이런 네, 무리뉴의 네, 인터뷰 이런 것만 봐도 토트넘의 지금 분위기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엄청나게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근데 이럴 때 한번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분석보다 제 패턴을 믿을 거고요. 패턴에서 이게 패업단데 굉장히 강한 패턴입니다. 이거를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네. 항상 이변일 때 이런 패턴을 믿어가지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거를 패업다가 너무 강해서 10번은 패업다로 토트넘 승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마 제가 단통으로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승 아니냐, 승이냐 무냐 이건데 일단은 픽에 남으면 승무로 가겠지만 어쨌든 초반 방향은 토트넘의 승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베티스 대 비아레알.
자, 이 경기 지금 현재 비아레알 쪽으로 57.4%가 몰려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한번 좀 지켜볼게요. 일단은 전적을 보시면요, 뭐 그다지 뭐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베티스 홈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3연승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2연승이기도 하고요. 부상 현황 보면 지금 현재 베티스는 카날레스, 그리고 비아레알은 알카세르, 고메즈, 그리고 칼로스 바카 선수가 나오질 못합니다. 사실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해요. 베티스와의 지금 현재 흐름에서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비아레알이 뭔가 유리해 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큰데도 일단 배당이 너무나 높죠. 2.29.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저는 이 경기 정배로 딱 단통으로 가져가기는 되게 불안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번에. 네, 11번 패턴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할 건데, 일단 베티스 홈에서 비아레알 상대로 3연승이 없었다라는 이런 전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입니다. 좀 꺾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12번 엘체 대 그라나다입니다. 일단 두 팀은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요. 근데 엘체가 단 1승밖에 거둬보지 못했다, 이런 전적이 있습니다. 네, 12대 7위인 만큼 흐름은 뭐 둘 다 뭐 비슷해 보이고요. 현재 네, 지금 엘체는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1패밖에 없지만요. 근데 원정팀 그라나다는 일단 유로파까지 뛰고 옴으로써 체력적으로 많이 저하가 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라나다가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라나다 19-20년도 3연무 없었다. 현재 2연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무승부 투표율이 제일 높은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두 팀이 지금 현재 무승부를 최근에 많이 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를 더 보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좀 저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라인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 그러다가 지금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나다 사이드를 좀 보고 싶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아하는 방향은 그라나다의 승을 예측을 하고 싶다니까 패입니다. 패.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다음에 이제 13번 아스날 대 벌리입니다. 아스날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아스날이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아스날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벌리를 상대로도 지금 현재 홈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이게 진 게 언제냐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스날이 벌리한테 진 경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어디죠? 네. 심지어 그게 리그에서 진 것도 아니고 컵 경기에서 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디죠? 네, 2008년 12월 3일입니다. 이때 지고 안 졌어요. 홈에서는 다 이겼고요. 그럼 무조건 아스날이 이겨야겠죠. 근데 아스날 지금 흐름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이런데도 벌리가 못 잡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저는 이게 오히려 벌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 전 벌리 사이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제가 봤을 때는 이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2월이 될 회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3번 저는 벌리 쪽을 보겠습니다. 네, 무냐 패냐 이것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참 아스날의 흐름이 완전 좋았다면 패로 갔을 텐데, 글쎄요, 이게 좀 많이 힘드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패를 보고 있고요. 다음에 레스터 브라이턴입니다. 자, 레스터 현재 71.7%고요. 네, 보겠습니다. 이건 레스터가 당연히 브라이턴보다는 좋아 보이겠죠. 레스터가 여기 보시면 지금 레스터가 4위고 브라이턴이 16위예요. 네, 볼게요. 현재 흐름 당연히 레스터가 더 나아 보이긴 하나, 유로파까지 뛰어오면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법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터 입장에서. 네, 리그에서도 지금 현재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했어요. 최근에 리버풀 프렘한테 잡히고 셰필드를 잡고는 왔으나 그래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이 두 팀이 비교했을 때는 레스터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체력적인 면도 참고하고 뭐 이래 봐도 일단은 레스터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네. 근데 질 수도 있다라, 배당을 보니까 뭔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전 레스터 사이드로 좀 보고 싶고요. 네.
이거는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변이 나면 제 개인적으로 13, 14번 다 정배로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초안 방향은 일단은 승 무패로 네, 지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중에 이변을 거의 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퍼센테이지 많이 받은 것 중에 이변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게 9번밖에 없거든요. 9번. 네, 9번이랑 세비야랑 또 웬 뭐 있니, 또 첼시도 네, 안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변을 나머지는 거의 이변을 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좀 더 바라보고 나서 그때 최종으로 네,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일 한 오전 오후 사이에 영상으로 업로드를 네,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4경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 회차도 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